같은 것들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지침을 주셨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5분의 우리 토론자께서 말씀 주실 것들을 다 들었고요. 잘 협조해 주신 덕에 11시 반이 조금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패널 분들의 말씀은 다 들었습니다. 앞서 지방직 사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또 조금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손 들고 먼저 본인의 본인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한 2분 정도로 짧게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주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시청 소속이고요. 전라남도 본부장 김정진입니다. 한 2가지만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는 인사혁신처하고 행안부에서 나오시는데 두 기관에는 지금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같이 근무하고 계신가요?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세요? 저는 직접 같이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네. 몇 년 전에 같이 제 직원이 시간 선택제 공무원으로 이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논의되는 내용이 좀 여러 차례 좀 회차를 거듭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요즘 개선하는 문제 요거 하나가 있고요. 다음 제가 이제 현장에 2020년까지 시청의 지부장을 하면서 시선제 직원들한테 들었던 민원 내용인데, 목포 같은 경우는 20시간이거든요. 주 20시간. 이렇게 이 사람들을 발령을 내면 동사무소의 대부분 민원 업무로 옵니다. 재증령. 그러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의 정원을 차지하는 거예요. 동해 행정동에 보면.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오전 근무, 오후 근무로 파트타임을 하는데 이분들의 현장은 육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전에 근무를 서로 하려고 해요, 두 사람이. 오후에 서로 안 하려고. 그랬을 때의 문제점.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 업무를 처리하면 연계성이 없어요. 내가 받았던 민원이 오후에 받은 직원한테 전달이 돼서 민원이 처리가 바로바로 돼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하는 중에 아까 우리 연맹의 김현진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이 제도가 잘못됐다고 하면 전일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는 이런 방법도 하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 40시간, 지금 35시간이니까 40시간으로 전환해서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게 하면 참 좋을 건데 시선제 20시간을 갖고 일을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전문직으로 기획을 하나 어떤 자기 담당 업무가 있다 모르는데 이처럼 현장에서는 민원 업무를 처리했을 때 이 두 사람이 업무를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연계성도 문제가 있지만 민원에 지연이 되는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40시간으로 전환한다든지 일반직 전일 시간으로 근무를 해준 대로 개선하는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험, 특히 목포의 경우에 있어서 주 20시간을 기본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으로 오전 오후 근무했을 때에 겹치는 문제, 또 민원 연계성이나 업무의 지연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고, 결론적으로 이 시선제를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4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청 소속의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입니다. 우선 작년에도 그 영상 토론을 했었고, 저는 매년 토론회를 와서 사실 발표를 매년 했습니다.
정해진 건 아니고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매년 발표를 하는데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선택자 채용 공무원을 지원하게 된 계기는 첫 번째는 겸직이었습니다. 저는 체육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 이후에 방과후 교사라든가 그 체육교사 내지 트레이너로 활동하면 정말 좋은 제도겠다.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로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저도 이미 그렇게 트레이너로 채용 예정이 되어 있었었는데 실무에 와보니 어떻게 돼 있었냐면 오전 오후를 매달 교체를 하고 초과 근무도 강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2시에서 6시에 퇴근하고 6시에서 9시, 10시까지 근무를 하면 무슨 일을 하라는 건가요? 새벽에 나가서 뭘 하라는 건지 임용권자에게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저 근무 시간은 오전으로 하면 안 되나요? 그거는 부서에서 알아보라고 합니다. 근데 부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채용하는 조건이 2인 1조의 책상 하나에 전화기 하나에 의자 하나다. 그런 게 맞는 건가요? 저는 격리계 하나 정과장기에 문의해봤습니다. 우리의 정원이 어떻게 돼 있나요? 정수가 일로 돼 있기 때문에 4시간씩 나눠서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책상 지원해 줄 수 없고 제도가 그러하니 어떻게 합니까? 이 제도에 제가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나요? 국민신문고 많이 올려봤습니다. 헬 임용권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라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책상 하나 주려고 하지도 않았고 전화 하나 주려고 하지도 않았고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오전 오후 근무 교대하는 거 겸직 못하는 거 다 좋습니다. 공무원의 일원으로서 사명감으로 근무를 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오후 근무 2시에 출근을 하면 오전 근무자는 2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초과 근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가 달랐거든요. 업무가 같은 적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문서 작성하는데 뭐뭐 했습니다. 끝하고 이거를 눌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 2, 30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인수인계 받아보려고 했지만 이게 사실상 무슨 내용의 공문인지도 이해를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인수인계가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의자 하나잖아요. 옆에 서 있었어요.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제도가 그런 걸 어떻게 하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아까 인사혁신처에서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물론 법 개정돼서 35시간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인사 담당자가 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또 주 20시간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러면 다른 부서로 한번 가보는 건 어떠냐. 전일제 자리에 35시간을 가면은 그 부서에서도 35시간 하면서 초과 근무하면 40시간의 전일의 업무를 받으면서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저도 그거 괜찮게 생각 들어서 부서를 옮겨봤어요. 승진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로서 만족을 하고 있다가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저보다 늦게 들어오신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8급으로 승진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9급을 임명해서 8급까지 승진했어요. 근데 문제가 된 게 인사 담당자가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이 사람이 승진할 때가 됐는데 승진을 하면 당신은 20시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니 왜 그래야 되나요? 임용령에 나와 있나요? 그건 아니고 정원에 맞게 시간에 맞춰서 임용권자 정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혼이 있는데도 왜 시간을 돌려야 되나요? 이미 8급의 결혼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맞는데요. 시간 선택제로 20시간 채용을 했기 때문에 영원히 30시간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승진하면서 20시간 돌아간다. 그러면 저는 다시 또 저 사람하고 같이 2인 1조로 근무하면서 4시간씩 근무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갑니까? 그거는 해당 부서랑 협의해봐라. 이거를 제가 계장님, 과장님 면담 해보니까 하시는 말씀은 우리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만약에 저 사람이 다시 와가지고 2인 1조에서 근무를 해서 전일 업무를 일로 더 만들어 주던가 아니면 근무자께서 4시간 근무하고 4시간 초과 근무를 하고 무상 그 임금을 하던가 악순환이 반복입니다. 이걸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제가 퇴직할 때까지 어떻게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나요?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경찰청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7급 승진을 하는데 서약서를 쓰라고 합니다. 현재 35시간 하고 있는데 7급 승진하는 조건이 35시간 이하로 시간이 돌아가도 나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 서약서 안 쓴 사람 떨어졌어요. 서약서 쓴 사람들 합격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거를 정보정보라든가 정보공개 청구라든가 국민신문고를 넣으면 당연히 그런 사실 없다고 하겠죠. 본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저도 지금 이런 얘기를 기자랑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도가 그런 걸 얘기해서 뭐합니까? 법이 그렇게 막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말 좋은 제도 맞고요. 인사혁신처 행안부 노력하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니 차별 아닌 차별하고 있고 차이가 아닌 차별을 만들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미래는 보입니까? 저는 앞으로도 한 20년 남았습니다. 20년 동안 어떻게 불안하면서 다음 달에 내 시간이 20시간 돌아가는 건가? 또 책상 2개 하나 써야 되는 건가? 회장님, 과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임용권자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죠? 저 계약직 근로자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자 끌려줘도 이런 대우 해주는데 없습니다. 부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야, 편의점 알바는 뭐가 다르냐? 편의점 알바 봐봐. 시간 되면 딱 나가지. 정시에 와서 정시에 퇴근해. 그게 시간 선택제야. 틀린 말도 아닙니다. 물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성지부에서 선고한 사례가 있지만 지금 제 말씀 들어보면 이게 어떻게 차별이 아니겠습니까? 제발 인사혁신처와 행안부 관계자분들은 법 제도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요약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말씀을 해주셔서. 또 한 분 있으실까요? 네, 그 앞에.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위원회 재직 중이고요. 지금 공직 경력은 15년, 시선제 근무한 지는 5년 됐습니다. 지금 현재 7급으로 채용돼서 아직까지 7급이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경력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우현 팀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상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다 감안을 하고 이제 채용이 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점은 국가공무원 일반직 전입제 공무원들이 수건이라면 저희는 일회용 티슈가 된 느낌입니다. 그분들의 공석 자리 저희가 다 메꿔야 되고요. 그분들이 전일제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자체가 제한이 돼 있고 저희 의지로 시간을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쓰는 직원들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제한이 되어 있고요. 또한 그 때문에 부서장들은 이제 부담을 갖게 됩니다. 혹시 시간 확대는 안 되지만 초과 근무로 20시간을 더 채울 수 있어? 라고 이제 그걸 바라는 게 부서장의 입장이고요. 또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 오늘 이 회의 토론회 또한 연가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할 수 없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 담당 사무관이나 하다못해 기간제 실무원 업무까지 이제 저희한테 일을 이제 주기 쉽다는 이유로 던지기 때문에 그분들 공석이 생기면 이 업무도 이제 주무관이 해주겠지? 이 업무도 주무관이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업무 지시가 너무 주관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업무 분장 외의 업무들이 굉장히 많고 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에서 제가 4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담당했던 직원들을 빼가고 이제 다른 데로 발령을 보내고 시간 선택제 직원만 그 부처 민원실에 딱 2명. 그러니까 0.5 곱하기 2니까 1명이 근무를 하는 거였죠. 원래 2명짜리인데 사무관 공석 자리를 이제 시선제 2명이서 채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시간씩 초과 근무했고요. 그 와중에 사고도 생겼습니다. 민원인이 강제추행하는 사고가 생겼고요. 그걸로 형사소송이 아직까지도 끝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 사항들을 그냥 기관장의 재량으로 라고 한정해버린다면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을 해야 이 점에 대해서 이게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왜 국가공무원법에서는 보호조차 되지 않는지 이 점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근로기준법상 장점으로 되어 있는 사용자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공무원법에도 적용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또한 시간 선택권 매뉴얼 시간 선택제 공무원 매뉴얼 상에 반드시 공문으로 시간 확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이제 공문으로 오고 가는 근거들이 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관은 공문조차 보내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인사과에 문의해서 TO가 없어요.
보내지 마세요 하고 거부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런 기관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공문서에 근거를 남길 수 있도록 이걸 제안을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점을, 이런 좋은 제도, 시간 확대 제도를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손 들었는데 말씀 못하신 분까지 제가 의견 듣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참석해주신 우리 용 의원님 말씀 듣고 또 다시 저희 패널에서 또 보충적인 의견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서울시 지방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고요. 제가 여쭤볼 분이 계신데 그 김정민 팀장님, 이제 지방직 팀장님이시니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전일제보다는 이제 업무 시간이 짧잖아요. 최대로 늘린다 하더라도 하루에 1시간은 짧은데, 또 근데 그거 말고도 뭐 육아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뭐 4시간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분들에게 적합한 업무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여쭈고 싶습니다. 네, 예, 그거는 이따가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답을 해주시고요. 그거 질문 하나십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거 넘어서 저도 네. 이제 만 5년 차인데, 혹시 뭐 그 다음 게 급하시면 먼저 하시고 제가 다시 아니, 먼저 질문 다 하시고. 네. 할게요. 보통 업무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민원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예산 쓰는 업무가 있고, 인사 업무가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민원 업무는 저희는 업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민원 업무는 워낙 긴급해요. 당일에 처리를 해야 되고, 오전에 오시는 분이 오후에 또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5시 퇴근인데 5시 30분에 왔다. 그럼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민원인들이 이 사람 어디 갔어? 그럼 대직자가 있다 해도 말 안 들어요. 나는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1시간 공백도 자기도 신경 쓰이고 대직자 하시는 분도 되게 힘들어해요. 서로 힘들어요. 그래서 팀 분위기가 안 좋고, 그래서 사실 민원 업무는 40시간 업무를 하시는 전일제 분들이 전담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분들한테 전담을 하고 승진에 유리하게끔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오히려 이제 저희 같은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을 쓰는 사업을 하거나 차라리 인사 업무를 하거나, 그게 혼자 할 수도 있고 시간 여유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적합합니다. 근데 왜 이게 더 업무가 적합한데 왜 저희한테 안 줄까요? 그 이유는 돈을 쓰거나 하면 이제 실적 가점이 쌓여서 승진에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인사 업무 하면은 거기 이제 승진 노란다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제일 좋은 데만 계속 돌고 힘든 거는 이제 저희들한테 주고,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한테 이러한 적합한 업무를 주지 않으실 바에는 차라리 그냥 업무 시간이라도 40시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말씀을 더 듣고 싶지만 시간 제약상 여기까지 일단 듣도록 하겠고요. 그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고충, 또 운영상에 있어서의 어떤 불합리한 점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또 그 소위 직장 갑질에 해당되는 그러한 상황들까지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그 용혜원 의원님 늦게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말씀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 처음부터 좀 참석해서 함께 하고 싶었는데, 오늘 여성가족위원회 상임위 회의가 오전 10시에 딱 겹쳤는데요. 원래 인사하고 가려고 했는데, 엊그제 있었던 신당동 그 스토킹 살인 사건 때문에 오늘 좀 긴급한 일들이 좀 있어서 좀 늦게 참석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들을 듣다가 귀에 탁 걸리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도가 그런 걸 어떡하냐라는 이야기가 참 저의 마음에 무거운 책임이 되는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원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이제 국세청에서는 직제규정을 변경했었고 관세청에서도 관련돼서 직제규정 변경을 계속 뭐 하겠다처럼 말만 하지 실제로 잘 진행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별 각 기관들에서 직제규정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죠. 결국에는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하고 그 책임은 국회에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을 이제 제가 또 하필 후반기에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어가지고 또 여기 오늘 함께 주최해주신 이해식 의원님과 이모선 의원님과 또 더 다른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일하는 시간을 통보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시간 주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발전할 때까지 저 역시 힘을 보태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토론회 끝나고까지 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오늘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이 다 같이 이제 또 신당동에 방문하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죄송하지만 좀 먼저 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의 내용은 제가 자료집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또 라이브 중계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라이브 방송 통해서 또 특히 이곳 현장에 와서 직접 발언해 주신 분들의 많은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발제자분들 그리고 토론자분들 그리고 좌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발제해 주신 분하고 또 우리 인사혁신처의 장우현 팀장님, 행정안전부의 김정민 팀장님 간략하게 추가로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시면 말씀을 듣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하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사회자라서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만 마무리 시간이 조금 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표자께서는 더 말씀 없으시다고 하니까 우리 장우현 팀장님 혹시 추가해서 설명해 주시거나 말씀 주실 거 있으면 말씀 주시죠. 예, 너무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안 맞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또 이제 경찰 공무원분하고 이제 금융이 이제 서울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말씀 주신 부분들을 들어보니 좀 실제로 이제 고충이 개인한테 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부 또 말씀 주신 내용들 중에서는 이게 시간 선택제 공무원 이어서라기보다는 이게 공무원한테 가해지는 뭐 갑질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랑도 연관이 돼 있어서 아까 뭐 서약서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부당한 인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더 저희가 이제 뭐 법적으로 각종 소장이라든지 고충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냥 근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여러 가지 의견 중에 사실 이 제도가 이제 뭐 완전히 일반 직으로 전환하고 실패한 제도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외국에서 이제 시간 선택제 제도가 운영되는 것들을 보면서 좀 부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제도 담당자로서 왜냐하면 공직의 구성 원리라든지 어떤 공직 문화라든지 조직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하고 저희하고는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그런 고충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조금의 서로 간의 배려라든지 그런 것들로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런 게 지금 우리 공직사에서 아직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이 제도 자체가 외국에서도 이제 이것들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고 이제 저희도 이번에 저희 뭐 국정과제에서 민간 부분에서도 이제 시간제 근무 같은 것들 확대되는 것들이 논의를 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시대적인 인구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 자체가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보고 이거를 완전히 뭐 대체하거나 전환하거나 이제 이런 방법도 물론 이제 대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또 제도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필요한 시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또 발전시켜 나가면서 하는 것들이 우선이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김정민 팀장님. 네. 아까 제가 추가적으로 더 드릴 말씀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목포시청 위원장님하고 서울시에서 참석해 주신 여기 뭐라고 회원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원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합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청 위원장이 말씀해 주신 거는 저희가 이게 시간 선택제 공무원들이 시간 선택 자율권을 달라고 많이 요구를 해왔고, 그거 이면에는 시간이 확대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근무하겠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시간 선택권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위원님 조합원님들께서 이제 요청하시고 있는데, 이제 시간 확대 문제는 별건으로 인사처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근무하고 싶은 시간에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도 이제 저 질문이 있어서 답변한 적이 있었어요. 딱 근데 그 사례를 이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시간 선택제 공무원들 민원 업무를 많이 배정한다고 하셨고, 근데 다 오전 근무를 선호한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그 요구를 임용권자가 아마 쉽게 들어주지 못하실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오후에는 한 명 있어야 되는 자리에 두 명 있어버리고 오후는 공백이 발생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임용권자는 결국은 이제 조율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너희들끼리 협의해라라고 하든지, 협의가 안 되면 임용권자가 강제로 한 사람은 오전, 한 사람은 오후 이렇게 아마 배정시킬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 이제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 그 외의 문제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고민해 볼 부분입니다. 서울시 조합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민원 업무가 사실은 시간 선택제 공무원한테는 사실은 맞지 않고 인사나 예산 업무가 더 적합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인사나 예산 업무를 하겠다고 하는 게 시간 선택제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 직렬이라든지 어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업무보다는, 우리가 하는 이 업무보다는 우리는 인사 예산 쪽에 더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조와 많이 토론을 많이 하거든요. 요것도 많이 들어보고. 그래서 시간 선택자라고 해서 민원이나 예산 업무를 배정하거나 아니면 민원 업무를 배정하거나 아니면 인사 예산 업무를 줘야 된다,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제도화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정말 아쉽지만 지자체 내에서 임용권자가 내부 여건에 맞게 조율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행정을 30여 년간 연구하고 가르친 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간 선택제 공무원들이 여러분들의 고충을 오늘 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저 개인적으로는 또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우리가 제도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상황과 시대적인 상황과 또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개선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다가 아니죠. 그리고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결성, 성숙성을 향해 갈 뿐이지 처음부터 다 이렇게 완전한 제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것을 표현한 법령상에 있어서는 일반 선언적인 것들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 실제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재량을 갖거나 상황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융통성과 또 재량성을 두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버리면 그거는 아주 경직된 제도로서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영미 발제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영미의 경우에와 왜 우리의 경우는 그렇게 잘 안 될까?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영미의 경우에도 우리가 제도상으로 본 것과 실제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들여다보면 좀 더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그 차이점 중에는 늘 우리가 영미의 제도나 이런 선진국 또 세계적인 트렌드 속에서 우리가 택하는 제도들이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왜곡되거나 잘못 적용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왜 그런가 하는 것을 보면 크게 보면은 문화적인 차이가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선택제, 그러니까 지금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전환과 채용에서의 문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 시간 선택제 공무원분들의 경우에는 일반 전일제 근무 공무원들이나 또는 이 전환 제도 속의 그 시간제 공무원들과 같은 것을 그대로 우리도 권리로서 갖고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지금 공직 뭐 경쟁률이 좀 떨어지고 뭐 노량진이 비어간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수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게 몇십 대 1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뭐 요즘에 그 구급 공무원의 봉급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가 틀 속에서 아까 그 우리 장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전체의 틀 속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조직에서나 어떤 사회에서나 우리가 선호되는 것을 좀 더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기피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서의 경우에도 선호 부서가 있고 기피 부서가 있고 이것도 고정돼 있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뭐 인사, 회계 이게 선호 부서였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그런가요?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지만도 않아요. 이게 바뀌거든요. 세상이 바뀌면은. 그런데 항상 그 당시에 선호는 분명히 있죠. 우리 교수들의 경우에도 교수가 나눌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게 거의 없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시간표 짜는 겁니다. 매 학기. 내 수업 시간을 어느 시간대에 설정하느냐. 그러면 대부분의 교수들이 갖고 선호하는 시간대가 비슷하거나 겹쳐요. 오늘 금요일 같은 날 대부분 수업 안 하려고 그러지. 저 휴강하고 왔습니다. 이번 학기에 금요일 날 수업을 넣었다가 제가 그래서 오후에 해달라고 그랬는데 오전밖에 안 된다 그러셔서 그만둘까 하다가 그냥 약속한 거를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어 학생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왔습니다만은 그래서 금요일 날은 이제 외부 행사가 많기 때문에 교수들이 수업 시간을 안 짜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것들이 다 사실은 정도의 차이 문제이지 있으니까 이것을 뭐 어떤 규정으로나 뭐 이렇게 막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거고, 우리 여기 다 계신 분들이 공무원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일반 민간에서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분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지금 와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또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두 말씀을 해주시는 우리 김정민 사무관님이나 또 장원 사무관님도 여러분들하고 사실은 똑같은 공무원들이 입장이고 근로자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맡은 역할과 직위에서 그걸 하시는 거고, 그 주인은 궁극적인 주인은 우리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 우리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18년 이후 19년 들어와서 왜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실질적인 신규 채용이 그렇게 확 줄어들었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이 제도를 어떻게 정착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고,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지나치게 노출되거나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취지는 좋으나 결과가 나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도 나쁘고 결과도 나빴다. 분명히 제가 볼 때에는 이건 트렌드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쪽으로 나가야 할 방향의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전환이냐 채용이냐에 있어서의 그 차이가 제일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의 틀 속에서 또 큰 틀 속에서 검토하고 바꿔나가야 될 부분은
계속해서 바꿔 나가야 되고 그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지는 말아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점들은 그것은 앞으로 그 목소리도 내려야 될 것이고 인사혁신처나 또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잘 하셔서 부당한 그런 인사 운영이 되지 않도록 감독하고 또 개선해 나가도록 그런 노력은 제도 개선과 더불어서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 얘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2시에 끝나려고 했는데 조금 넘었어요, 2분. 그래서 특별한 거 없으시면 오늘 그 토론회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네, 1분 정도로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노동조합 회계감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겉으로는 잘 안 나타나고 저는 근무하고 있는 데가 행정안전부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울정부청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김정민 사무관도 저는 많이 뵙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알지는 않지만 조금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에 있는 장우현 저 팀장님께서도 저희가 인사혁신처에서 시위도 하고 인사혁신처하고 행정안전부가 서울정부청사에 있다가 본인들의 뜻에 안 맞게 지금 세종에 가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친근감을 해서 이해는 하는데 여기는 이 두 분들에 대한 하소연하는 장소가 아닌데 본의 아니게 지금 시선제가 쌓인 한이 많아서 공격을 많이 당해서 가끔씩 복면을 당하는 모습도 보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제가 시간선 따다 보니까 너무 이제 거리가 이제 좀 동떨어졌구나, 인식이 좀 약간 미흡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각설하고 사실 이런 국회 토론회 자리 아니더라도 지금 인사혁신처나 행안부에서 워크숍이나 토론회를 통해서 저희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랑 이렇게 대화 채널이 있으면 매끄럽게 훨씬 쉽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 되고 있어요. 여러 이유로. 뭐 누구 잘못을 잘잘못을 떠나서 여기 사실 오신 분들도 이런 말씀드리면 또 괜히 오해할 수 있지만 팀장급이고 또 금요일 날에 또 시간을 비워서 오신 분인데 제가 서울정부청사에 있다 보면 높으신 분들 많이 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다 좋은데 시간 선택제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특히 모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시간 선택제가 아르바이트였다는 걸로 이렇게 잘못 알고 계셨던 장관님도 계세요. 그 책임이 뭐냐면 인사혁신처나 행정안전부에는 똑똑한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근데 문제는 똑똑한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가서 지금 저희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무진하고 대화 채널을 할 수 있게 인사혁신처에서 워크숍이나 이런 간담회를 자주는 못하더라도 뭐 사사분기에 뭐 한 번, 뭐 아니 상반기에 한 번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랑 같이 다가회나 뭐 굳이 뭐 어디 제주도나 뭐 그런 데 갈 필요 없이 서울에서도 그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막 뛰돌고 가서 데모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걸 막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원하지 않고 훨씬 매끄럽게 할 수 있는데 왜 서로 이렇게 그 동떨어져 가지고 현실감이 떨어지는 이야기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얼굴 붉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저희 위원장님도 좀 적극적이시고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여기 계시는데 초대를 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이게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또 선생님들한테 너무 또 사무관 공격을 하면은 나중에 이게 국회에서 바뀌면 인사혁신처나 행안부에 있는 실무자들은 저 사람들이 나를 거치지 않고 법을 또 바꿨네. 그래, 나는 또 이제 보이지 않는 또 안 좋은 악법을 조항을 만들 거야 가지고 이게 무한 반복이 돼요. 왜냐하면 머리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더 나아가는 방법이 많은데 그러면은 그 협의체 너무 그런 거에 그 형식에 구애하지 말고 계속해서 대화 채널을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또 국가직은 2, 3년 만에 한번 대화 본인 주 업무가 바뀌거든요. 여기 있는 사무관님도 업무가 바뀌시니까 그러면 서로 또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면 또
다람쥐 쳇바퀴가 되니까 오늘 이후로 올해부터 저희하고 이렇게 그 담화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을 직접 다른 노조나를 거치지 말고 직접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가능하시라고 믿습니다. 예, 그 말씀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문제점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규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부분의 경우에서 문제와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의 원인과 맞지 않는 경우들도 꽤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점을 생각할 때는 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발생하게 됐는가 하는 그 원인을 생각한 다음에 해결을 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법이다. 자, 우리가 배가 아파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배가 아프다고 한 가지 소화제만 먹는다고 낫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원인이 있을 때에는 또 다른 처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까지 좀 더 심도 있게 또 논의를 해주시고 뭐 그 우리 소통의 자리는 많을수록 좋겠죠. 이것도 중요한 소통의 자리라고 생각이 되시고요. 여기 얼굴 붉히신 분 안 계시죠? 오늘 잘 여러분들이 다 시간도 지켜주시고 말씀도 중요한 말씀들을 잘 해주시고 해서 사회 보는 사람으로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정성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 전국 시간 선택제 공무원 노조 또 그리고 여러 또 주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이나 또 여러분들 참석해 주신 분들 또 온라인상으로 지켜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과 특히 인사행정 우리 또 시간제 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포함한 공무원 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장 참석자 여러분께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강 둔치 주차장에 주차하신 분들은 저기 출입증 발급 장소에서 주차 도장 찍고 나가시면 2시간 무료입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장소는 의원회관 제3층입니다. 의원회관 제3식당입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희 조합원분